북런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해요. 오늘 같이 먹어볼 책을 리더의 용기를 읽었을 땐 어떻게 내 삶을 리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책은 조직 경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자가 밝혀낸 리더십의 비밀을 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적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소통하자는 뜻에서 제가 남녀노소 연령 불문 상관없이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선배님? 이제부터 제가 리더의 용기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해요.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선배님들, 책 소개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최악의 리더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고 퇴사 후에도 악기를 해방하던 상사. 이분은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곤 했었죠.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그만둔 직원들 앞길을 막는 사람이었죠. 에휴, 못난 사람. 두 번째, 술 취해서 성희롱 하던 상사. 저는 술도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항상 회식을 하면 맨정신으로 말똥말똥 있는데 남자 직원들이나 술 취한 상사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마지막으로 팀장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다음날 사과는 받았지만 제가 여자 직원들을 단속시켰더니 다음부터 남자 직원들에게 찝쩍거렸어요. 세 번째, 맨정신에 야한 농담하는 상사. 같은 팀에 있던 선배가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나는 밤일을 잘한다고 한번 볼래? 저는 그 말이 퇴근하고 대리운전 뛴다라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성관계를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상한 놈이죠. 지금 생각해도 기분 별로네요. 이 세 사람은 같은 직장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직장의 문화는 직원들에게 배타적이고 갑옷을 입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리더의 용기에서는 갑옷을 입은 다소 하드한 리더십과 대담하고 소프트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저자인 브레네 브라운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은 실리콘밸리 CEO들 사이에서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에게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테드 강연 5,700만 조회수를 달성한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4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더십에 관한 비밀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은 53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위클리즈 1위에 꼽혔습니다. 책을 통해 갑옷을 입은 리더가 아닌 대담한 리더가 되어 생산적인 소통과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의 용기, 대담하게 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하여. 원제는 Dare to Lead 2019년 12월 9일 나왔습니다. 총 428종의 분량이 있습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파트 1, 취약성 인정하기. 취약성,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용기를 끌어낼 수 없다. 파트 2,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리더는 거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파트 3, 대담하게 신뢰하기. 신뢰, 대담한 리더는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파트 4, 다시 일어서는 법 배우기.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의 노예가 된다. 브레네 브라운은 여기 옆에 보시면 리더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이 리더는 지위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잠재력에 기회를 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용기. 우리 책의 제목이 리더의 용기죠.
저자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은 저희가 취약성을 결핍이란 단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환경,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대담한 리더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33쪽. 이 책의 가장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담한 리더십을 위한 4가지 능력. 브레네 브라운은 위기를 극복하는 대담한 리더들의 공통된 4가지 능력을 정의하였는데 1번 취약성을 인정한다, 2번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3번 대담하게 신뢰한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계속 드리면 용기를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취약성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취약성을 포용하는 능력이 대담한 리더로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대담한 리더들은 정답을 가진 척하지 않았으며 불편하거나 거북한 대화와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했다. 저자는 말합니다. 대담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조직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조직이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문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 있는데요. 10가지 정도 있는데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냉정한 대화를 기피한다. 2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관계와 공간 결여로 조직원 간 신뢰가 줄어든다. 4번 위험을 영리하게 떠안거나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공유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5번 무언가 잘못되면 무모하게 성급한 해결책을 찾는다. 6번 완벽주의와 두려움이 팽배하여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용기와 대담성이란 실패를 기꺼이 각오한다는 뜻이며 실패를 하더라도 전력을 다할 거란 뜻입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진심 어린 대화, 피드백과 문제 해결이나 회복 탄력성 등 대담한 리더십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능력은 취약성에서 잉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117에서 118쪽에 보시면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과 대담한 리더십에 대한 16가지 항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 보시면 완벽주의, 강박감, 패자와 승자 등 잘못된 이분법, 그리고 냉소주의, 비판, 지배하라는 목적 이란 글이 보입니다.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두려움을 무기로 삼는다, 차별과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용인한다, 지그재그로 행보한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조직을 끌어간다. 대담한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 건전한 분투, 항상 고마움을 표시한다, 진정한 평안함, 융합을 추구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 명확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조직원들과 함께 일하려는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다음 페이지, 공유된 목적을 위해 헌신을 유도한다,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휴식과 놀이와 회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성과에 대해 보상한다, 정직하게 말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조직을 끌어간다.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과 대담한 리더십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대담한 리더십은 건전한 분투, 공감, 자기 연민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완벽주의는 자신을 감추는 은폐막에 불과하며 동의를 얻으려는 발버둥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완벽주의자는 점수와 예의 바른 태도, 규칙 준수,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적응력, 성취나 성과에 대해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완벽주의란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담한 리더십은 타인이 아닌 자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133쪽,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은
패자와 승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잘못된 이분법이 팽배하다. 대담한 리더십은 강건한 등 온화한 가슴, 용맹한 심장의 융합을 추구한다. 우리 모두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두려워하면서도 대담하며 유약하면서도 단호하다. 강건한 등은 근거가 확실한 자신감과 경계를, 온화한 가슴은 취약함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마음이며, 용맹한 심장은 우리 삶에서 강건한 등과 온화한 가슴이라는 모순을 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42쪽.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은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하지만, 대담한 리더십은 조직원들과 함께 일하려는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영상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직장 상사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그들은 저를 지배하려고 했고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술자리에서, 바깥에서 여자란 이유로, 부하 직원이란 이유로 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자 선배님들도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배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리석은 데다가 파괴적인 권력에 심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조직이 아닌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선배님들은 선배님 스스로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취약성마저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신지요? 매일 나의 무능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성장과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선배님과 제가 우리 삶의 리더로서 대담하게 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먹어볼 책은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을 담은 베조스 레터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2달 전에 읽었는데 아직 이 책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선배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코로나 조심해요.